우리 모두의 취업 백서 취중 잡담은 IMC 플러스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취업 백서 취중 잡담 시즌 3 20일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중 잡담의 영혼 없는 이PD입니다. 그리고 시즌 3에는 또 새롭게 새로운 단장을 위해서 새로운 분을 또 모셨습니다. 취업 전문기자 이국명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나 잘렸는 줄 알았어. 뭐야, 설명이. 네? 아, 오늘 그래도 또 옷도 좀 이쁘게 입고 나타났더니만. 순간 당황한 그 표정 여러분들 못 보셔서 예, 저희 시중 잡담이 벌써 21회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3 시중 잡담을 시작을 하면서 시즌 3까지 오게 될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오, 진짜요? 그럼요. 예, 시즌 3가 아니라 4, 5, 6 계속 가야죠. 아니 뭐 노홍철이야? 가는 거야. 예. 자, 저희가 시즌 2 마지막 방송인 22지 아니 시즌 2 마지막 방송 20회를 12월 22일 날 올리고 한 3주 안 되게 좀 쉬었네요. 그러게요. 3주 동안 쉬었는데 다행히 순위는 크게 변동이 없네요. 예. 심지어 어떨 때는 더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안 하면 더 올라가는 이 기현상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변동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 사이 그동안 많은 일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부장님. 신년도 왔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뭐 신년을 맞아 뭐 남들처럼 뭐 새해 계획도 세우고 뭐 가족들과 함께 올 한 해 잘 지내보자 화이팅도 하고 뭐 그렇게 보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새로운 계획을 가족들과 좀 더 멋지게 보내기 위해 모 워터파크를 갔다 왔는데 네.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어. 왜요? 부천에 있는 그 워터파크 좀 그 소셜 커머스에 네. 싸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냉큼 이제 구입을 해서 야 오늘 아빠가 좋은 데 데려갈게. 네. 그래서 갔더니만 예, 제 생각은 그랬죠. 겨울이니까 따뜻한 그 워터파크 보통 겨울에 가면 뜨뜻뜨뜻 하잖아요. 온천처럼. 그래서 몸도 좀 지지고 피로도 풀고 이렇게 오자고 했는데 이게 들어서자마자 이게 한겨울인 거야. 그래요? 물은 따뜻하긴 한데 찬바람이 쌩쌩 불어서 이게 수영복 입고 있으면 추워. 이게 그러면 그거겠네. 테마가 있네. 노천. 노천 워터파크. 그러니까 노천은 아닌데 노천처럼 추운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오돌오돌 떨면서 네. 애들이 이제 추우니까 물 밖으로 안 나가요. 물 안에 있어야지 따뜻하니까. 그래가지고 네. 뭐 원래는 10시에 도착을 해서 오후 6시까지 놀자 그랬는데 와이프는 한 12시밖에 안 넘었는데 집에 가자고 난리를 치고. 집에 가고 싶지, 추운데. 우리 애들도 이제 한 3시 되니까 지쳐가기 시작해요. 물속에 계속 있으니까 체력이 급 떨어지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3시에 나왔는데, 나올라가지고 이제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다 보니, 이게 없어. 뭐가요? 비누가. 비누요? 응. 보통 남자는 샤워실에 비누 하나 정도는 있잖아요. 샴푸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여긴 좀 이상한 데다. 할 수 없이 가지고 간 조그만 애기용 샴푸가 있었거든요. 네. 우리 아들 식혀줄러. 그걸 가지고 왔다. 할 수 없이 저도 그걸로 씻었어요. 그래요. 다 씻고 나왔는데 더 황당했다니까. 왜요? 수건이 없어. 수건도요? 응.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거기 직원한테 물었죠. 네. 여기 수건이 어디 있냐고. 그때 직원 얘기가 수건은 사셔야 됩니다. 수건 또 사야 돼요? 응. 그것도 그 워터파크 샤워장 근처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오래요. 그래요? 내가 진짜 황당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따졌지. 아무리 그래도 이게 샤워 시설까지 갖춘 데에서 특히 뭐 여자는 안 주는 데가 가끔 있다고는 들었지만 남자들한테도 수건 안 주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거기 직원 왈 얼마 전 사장이 바뀌었대. 사장이 그러라고 했대. 바뀐 사장이. 아 그래가지고 내가 몸살 났다니까. 아니 그러면 수건은 얼마인데요? 1,500원. 한 장에? 응. 그걸 사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래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네. 남자 탈의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열불이 나가지고 막 고함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게 미리 걔네들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 누가 워터파크 가면서 수건 있는지까지 찾아보고 가냐고. 그렇잖아. 아 그럼 입장료는 얼마인데요? 아 입장료는 좀 쌌어요. 네. 그때 얼마였더라? 그러니까 4인 가족이 그 소야커머스에서 많이 할인해서 4만 얼마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입장료가 싸긴 쌌는데, 에이 그래도 싸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아 근데 수건 하나에 1,500원이 좀 비싸다. 500원 정도 해서 어차피 걔네 그거 다시 빨아가지고 파는 거 아니에요. 뭐 수건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 그래가지고 너무 알겠는데 네. 이런 황당한 일이 취업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야, 알고 있었어요? 이거 뭐 좀 약간 억지 같긴 한데. 아예 억지가 야. 아니라니까. 취업 시장에 그걸 갖다 붙이다니.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네. 신년 기자회견했잖아요. 음, 여기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셨죠? 12년 만에 50만 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다.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만들었대 자기들은.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불가능한 자화자찬을 일 같은데. 했거든. 네. 근데 그 바로 며칠 전에 네. 발표가 됐잖아요. 통계청에서. 음,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네. 사상 최대. 9%. 작년에도 취업 시장이 엄청 힘들었다고 했는데 작년보다도 1%포인트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9%라고 생각해봐요. 네. 10명 중 1명이 놀고 있다는 얘기야. 청년들이.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여기서 끔찍한 악몽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끔찍한 얘기가 있다니까. 뭔가 좀 무시무시한데요, 벌써. 청년 취업자 중에 34.8%가 비정규직. 계약이 끝나면 관둬야 돼. 근데 악몽이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니야. 더 끔찍한 악몽이 있다니까. 뭔데요? 그 우리가 예전에 많이 다뤘던 그 TVN 그 미생의 장그래. 네. 얘는 2년 계약직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1년 미만의 계약직인 청년 취업자가 19.5%. 19.5%. 이거 진짜 너무 끔찍한 숫자 아니에요? 10명 중에 2명이 1년 미만의 계약자라니까. 잠깐. 그럼 장그래가 나왔으니까 또 알쏭달쏭한 게 장그래법이 요즘 또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이 비정규직 그 논란 때문에 계속 나온 얘기인데 비정규직을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게 의무화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통 2년 되기 전에 자르죠. 음. 근데 이 자르는 거를 기간을 좀 늘려주겠다 해서 네. 4년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 네. 진짜 XX들이죠. 야, 이거는 진짜 난감하다. 그러니까 네. 비정규직으로 4년 동안 근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악독한 데는 한 3년 10개월 하면 자르거나. 그렇지. 그러면 봐봐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3년이라고 치자고요. 여성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28살에 입사를 해. 비정기적으로. 그러면 3년이면 31살이잖아요. 31살 되면 잘려. 그러면 이 31살에 이 3년 된 경력 가지고 다른 데에 재입사하기가 또 쉽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한 살에도 어릴 때라도 가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 장그래법이라고 야심차게 내놨지만 대부분의 비정규직 사람들은 그럼 니네 아들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장그래법이 아니라 안그래법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네 아들은 그렇게 안 시키니까 지네 아들 중에는 비정규직이 없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칙한 얘기들을 꺼내놓는 거죠. 야,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정말 어처구니 제가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더욱더 이제 취업 시장의 열악한 점을 좀 살펴보자면 네. 지난해 대학 졸업생이 대략 55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이 중에 취업한 사람은 절반. 한 한 25만 명? 25만, 27만 요 사이가 이제 취업을 한 거고 네. 그럼 나머진 뭐해? 취업 재수를 해야지. 취업 재수. 27만 명 정도가 취업 재수를 하니까 네.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올해 취업 준비생이 무려 취업 재수만 있겠어. 3수까지 치면 네. 4수도 있겠고 5수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00만 명이랍니다. 100만 명. 그 예전에 백만 군 양설 그거 누구죠? 율곡 선생님이 일본의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100만 내군을 그거 100만이 아니야. 10만 양명설이지. 10만이구나. 사람 헷갈리게. 이 아저씨가. 제가 무식해서 그래요. 예. 그거보다 너무하잖아. 100만 명 입학은. 네. 그런데 이 100만 명의 취업 준비생이 네. 진짜 갈 데가 없는 게 대기업도 안 뽑죠. 네. 중견 중소기업들의 신규 채용은 네. 더욱 더 안 좋은데 네. 여기 조사한 걸로 보면 3분의 1을 줄일 예정이래요. 작년에 비해. 그래요? 네. 와. 그래서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을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좀 높게 측정을 해도 35만밖에 안 된다는 거야. 올해 그러면 100만에서 35만 빼봐요. 한 65만 명은 또 다시 취업 재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담화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50만 명 신규 일자를 만들었대요. 네. 근데 올해도 65만 명이 네? 다시 취업 백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댓글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놀청공화국. 놀청? 노는 청년들이 많은 공화국이라고 해서 놀청공화국 만든 박 대통령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네, 뒷말은 차마 못하겠네요. 그런 댓글들이 무수하게 많이 달렸다는 얘기예요. 나 런던에 잠깐 있어봤는데 그때 그 플랫메이트 중에 한 명이 독일애였어요. 뭐 하지 않지만 저희 바디랭귀지와 제가 한국어를 이렇게 열심히 알려줘서 소통을 하는데 너는 왜 여기 왔니? 그러니까 독일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나라를 갔다가 거기도 좀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런던에 와서 이제 잡을 잡았다는 거죠. 얘네들은 그래도 유럽은 EU로 묶여 있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취직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또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안에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해외 취업이라는 게 낯설기만 한데 해외 취업에 도전을 하든가. 야, 이게 빡신데. 작년에 비해서 2015년도 취업 시장이 정말 살 얼음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명 중에 35만 명만 취업이 되고 65만 명이 낙오를 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그나마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주변에서 너 왜 취업 안 하니? 너는 뭐 하고 있는 애니? 뭐 이런 구박들도 많이 당하고 조만간 설이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설 되면 이제 다들 도서관으로 피난 가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알바라도 하자, 비정규직이라도 하자, 아무데나 들어가자 이렇게 눈앞에 있는 위험만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취업뿐만 아니라 인생의 설계부터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말하자면 당장의 취업이 아닌 1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를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자주 얘기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역지사지. 역지사지 말고 알짜기요? 직업이 아닌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직무가 뭔지 자기의
어떤 점을 강조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차근차근 지금부터라도 개척을 해야 당장 취업이 됐다고 해도 1년 뒤에 또 잘려서 또 취업 전에 또 나오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니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취업 포탈, 우리나라 4대 취업 포탈 하면 대충 감이 잡히시죠? 오, 네. 일단 저희 이제 출연하셨던 잡코리아, 그쵸? 그리고 사람인, 네. 또 뭐가 있죠? 인크루트. 네. 하나 커리어. 네. 제가 이제 신년을 맞이하여 네. 4대 취업 포탈 대표님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었어요. 서면 인터뷰를 하셨나요? 네,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취업 시장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네 분한테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취합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네네. 네. 이분들이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 그 노하우에도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직무 적합성, 창의적 전문 역량을 강화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삼성이나 이런 데들이 그 채용제도 바꿨잖아요. 네. 우리가 저번에 시즌 2에서 했었죠. 예, 직무 중심의 채용을 도입한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입을 안 뽑겠다는 얘기예요. 네? 한마디로.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경험을 쌓아서 경력직 같은 신입이 되지 않으면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에는 절대 입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직무에 관련된 역량들을 쌓아나가셔야 돼요. 특히 이때 직무에 대한 역량을 쌓을 때 스펙 쌓듯이 엑셀 역량, 그 다음에 IT 역량, 그 다음에 영어 뭐 이런 잡다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수집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거를 잘하겠다는 생각은 펼쳐버리시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네네. 근데 이 신입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면은 사실 배울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직무에 일을 할 수 있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좀 이따가 노하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선택할 때도 좀 여러 가지 고려할 게 있습니다. 진짜 일을 배울 수 있는지 아니면 소모품으로 쓰고 버리는 데인지 이거를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알짠지 짝치는지 일단 결정을 하라.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모든 거를 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직무를 잘하는 이런 인재, 이런 인재를 또 창의 인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창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앞에 창의 없으면 말이 안 돼요, 요즘에. 네. 그래서 창의 인재가 되라 이런 조언들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기업 인사 담당자들한테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입이 필요하다는 대답은 18.1%에 불과했고요. 경력 1년에서 3년 차 원하는 인사 담당자는 56%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로 이제 돈 버는 일에 투입이 돼야 된다. 그렇죠. 네, 냉정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경력 같은 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능력을 쌓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노하우로는 유망 중소기업. 우리가 많이 소개했었죠. 알짜 기업. 그렇죠. 네, 이쪽에 눈을 돌리시란 얘기도 영실업. 영실업. 영실업 좋았어요. 네. 특히 모 대표님은 이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스타트업이 벤처 초기 단계 업체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업체들을 주목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특히 이 박근혜 정부가 요즘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이쪽에 좀 눈길을 돌려서 투자를 좀 많이 해준대요. 산자부나 미래부 같은 데에서 창업경진대회나 투자대회 같은 것도 많이 연다고 그러고 뭐 새로 설립하는 스타트업에 지원금도 많이 팡팡 쓰나 보더라고요. 야, 그러면 엄청나게 생겼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최근 한 달 새 조사해 본 결과 스타트업이 100개가 생겼대. 오. 많이 생겼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에 좀 눈여겨보시면, 예전에 네이버가 10몇 년 전에 네. 이렇게 클 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겠어요. 전 사실 다음이 더 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네. 다들 그래도 다음 계정 하나씩은 있었잖아요. 그쵸. 네이버보다 훨씬 다음이 그때 카이스트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도 훨씬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또 모르죠. 이 10년 후에는 또 뒤집어질지도. 그렇죠. 또 새로 설립되는 스타트업 중에서도 그렇게 네이버나 다음만큼 급에 가는 회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대표가 운영하는 IMC 플러스도 언젠가는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다시 왜 그러세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예. 그리고 대표님들이 꼽은 세 번째 노하우는 공기업에 주목하라고 하시는데 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공기업이 아니라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거나 벌써 지방으로 내려간 공기업에 주목하라. 그럼 대표적인 예가 뭐 세종시는 아니고 뭐 한전이라든지 그렇죠. 네, 뭐 그렇겠네요. 그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지방에 내려가다 보니 직원들의 이탈률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새로 충원하는 데들이 많고 또 하반기에는 경력자 추천 전용을 신설할 계획을 가진 공기업들도 있다고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경력자 추천 전형은 더 정확하게 뭐예요? 경력자 말 그대로죠. 경력자를 추천을 받아서 이제 채용하는 건데 어느 정도 이제 각 공기업마다 뭐 기준이 있겠죠. 뭐 경력 1, 3년 차를 원하건 뭐 5, 6년 차를 원하건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경력자 추천 전형이나 이런 것들은 각 자기가 가고 싶은 공기업 홈페이지를 뭐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스토킹. 네.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 여기는 인사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공개가 돼 있어요.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이메일도 보내고 가끔 전화도 보내고 사람 언제 뽑냐. 그 사람이 그걸 귀찮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 담당자들도 인상에 남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 자기 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정말 솔직히는 귀찮으실 거예요. 귀찮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좀 긍정적인 귀찮음이냐, 그렇죠. 인상이 그렇게 남느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냥 전화해서 경력자 언제 뽑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 요번에 뭐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거기 인원은 언제쯤 충원하실 예정이냐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면 그 사람도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 정보 어디서 들었어요? 홈페이지에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업에 대한 정보나 뭐 이런 걸로 관심을 나타내면서 물어본다면 인사 담당자들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대답 못했던 4대 포탈 중에 하나 인크루트. 인크루트가 재미난 걸 해요. 취업학교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입학 조건이 재밌습니다. 대기업만을 고집하지 않겠다. 이 서약을 써야지 이 취업학교에 입학할 수 있대요. 네네. 저희 그 취중답당과 결이 좀 많네요. 네. 그래서 여기랑 좀 제휴를 맺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가 지난해 8월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지원한 학생들의 강점과 직무 적합성 등을 판단해가지고 그거에 어울리는 기업들을 소개해주거나 추천해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벌써 256명이 일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데도 구직자들이 그러니까 대기업만 노리지 말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 그렇다고 연봉을 깎거나 비정규직으로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조금만 눈을 돌리면 갈 수 있는 길이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런 데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인크루트 취업학교 담당자분을 한번 인터뷰를 한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요청을 드렸는데 이분이 바쁘대요. 그래서 조만간 뭐 뵙기로 했는데 예, 아직 날짜를 못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취업 포탈 대표님들의 올 취업 시장 헤쳐나갈 수 있는 노하우를 살펴봤는데요. 또 취업 포탈 대표님들이 워낙 이제 구직자들 뭐 이런 분들한테 조언이나 멘토 역할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그 취중 잡담 독자들을 위한 조언들도 한 개씩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보내달라고 압박을 하니 뭐 한마디씩 써주셨는데 또 자기 깔때기를 또. 네, 일단 순서대로 제가 한번 그 대표님들의 조언을 저희 독자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우선 김하수 대표님, 자코리아 대표님이죠. 김하수 대표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졸업을 앞둔 대학 4학년생조차 지원한 직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진짜 취업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아무리 스펙이 높아도. 직무 중심으로 취업 준비를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방문했었던 사람인의 이정근 대표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꿈을 크게 가지는 것과 단계를 무시하고 단번에 오르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참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표님은 처음부터 연봉, 복리후생 등을 잘 갖춘 기업을 찾는 것보다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서 목표에 맞춰 성장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런 조언을 남기셨습니다. 인크루트의 이광석 대표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주로 이제 경력직들에 대한 조언인 것 같은데요. 일관성 있는 경력 관리와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위한 경험이 아닌 실제로 흥미가 있고 잘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때문에 시간 관리와 경력 관리도 이렇게 직무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신 것 같고요. 그 커리어의 강성인 대표님은 마음먹은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찾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네, 유재석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대로. 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조언을 남기셨는데요. 연봉이 아닌 몸값을 높여라. 이 얘기가 좀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연봉이 아닌 몸값을 높여라. 또 이분들한테 추천책도 제가 하나가 아니라 추천책도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김하수 대표님이 꼽은 추천책은요.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다시. 네. 김하수 대표님이 꼽은 추천책은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게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그 컨설턴트가 쓴 책인데요. 이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꿈꾸고 사랑하고 열렬히 행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네. 그래서 이 책에는 이런 얘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왜로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왜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이 책을 저도 읽어보질 못해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정근 대표님은 불타는 투혼이란 그 1번 책을 추천하셨는데요. 이나모리 가지오란 분이 쓰신 책이고요. 이 책에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도 지지 않겠다는 뭐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광석 대표님이 추천하신 책은 인턴에서 100% 취업 성공하기. 뭐 우리나라 분들이 쓰신 책이래요. 뭐 정규직 사원으로 직행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인턴 기본서
A to Z. 예.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 책이고요. 또 어떻게 나를 최고로 만드는가.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 리드 호프만이나 벤 카스노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창업하는 마음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라.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자신만의 브랜드가 살아남는 비법이다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브랜드 만들 때도 창업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조언을 담고 있는 책이래요. 네네. 아까 그 강성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이 아닌 몸값을 높여라. 요거에 딱 맞는 책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강성린 대표님은 이카루스 이야기라는 책을 네. 추천하셨어요. 세스 고딘이란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는 스스로 만든 한계의 틀을 깨고 나와 현실과 맞설 용기를 가져라. 뭐 이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취업 포털 대표님들의 조언과 또 추천책도 읽으면서 이 험난한 취업 시장 헤쳐나가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올 취업 시장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 대표님의 노하우 이렇게 취합하다 보니 저는 이런 식으로 결론을 좀 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에브라함 링컨 누군지는 아시죠? 대통령 아니십니까? 우리 대통령이에요? 아니 미국 사람이었구나. 미쿡 좋아요. 네, 미국 대통령이죠? 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무를 벨 시간을 6시간 준다면 도끼날을 가는데 4시간을 쓰겠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듯이 여러분들도 당장의 취업,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압박하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의 상황만 빨리 면피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취업에 대해서 너무 급박한 마음을 가지시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가 10년 앞 더 나아가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지 그걸 찬찬히 고민하시면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가꾸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까지 다 지어주셔서 제가 마음이 편하네요. 시즌 1부터. 시즌 3 1편부터는요. 1부만 끝났는데?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이국민 부장님께서 마무리 지어주신 저희 1부 마무리 짓고 저희 2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IMC 플러스